조조군이 구축한 포위망은 거대한 검은 짐승처럼 담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창날의 숲, 그 위로 차가운 살기만이 감도는 담성 외곽의 전장. 조조군의 방어벽은 그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두터웠다. 그때 포위망의 동북쪽 구석에서 대지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다. 태산의 늑대들이 간다. 짐승처럼 울부짖어라. 장패가 말의 배를 세게 걷어찼다. 짐승의 근육이 꿈틀대며 말은 포효하듯 튀어나갔다. 그 뒤를 손관과 창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따랐다. 형님, 지난번처럼 정면으로 들이받다가 또 포위망에 갇히면 끝장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휘저을 테니 형님은 딱 한 곳만 뚫으십시오. 손관이 도끼를 고쳐주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지난번 패배의 교훈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다.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조조의 정예군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었다. 태산군은 정규군처럼 잘 짜인 대열이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마치 들판을 휘젓는 굶주린 늑대떼처럼 치고 빠지는 전술을 택했다. 창이, 왼쪽이다. 흔들어라. 장패의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창의가 획 방향을 틀었다. 창의는 대열을 흩뜨리는데 도같은 놈이었다. 좋아. 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마. 찔러놓고 튀어라. 절대 머무르지 마라. 창의의 호령과 함께 태산의 병사들이 조조군의 측면을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갔다. 조조군의 방패벽이 일순간 당황하며 진영이 뒤틀렸다. 굳게 닫혀있던 포위망에 찰나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장패가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들었다. 장패의 창이 묵직한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창끝이 스칠 때마다 조조군의 보병들이 낙엽처럼 흩날렸다. 핏물을 뒤집어 쓴 태산 병사들은 고통도 잊은 듯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오직 적의 목을 노리는 늑대 같은 눈빛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지금이다. 놈들의 허리띠를 끊어버려라. 장패가 방패벽 한쪽을 억지로 비틀어 열어젖혔다. 철옹성 같은 포위망에 선명한 틈이 생겼다. 지난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태산군은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으며 조조군의 진영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유연덕을 따르라.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유비의 군대가 좁아진 틈을 파고들었다. 마치 쐐기를 박듯 유비와 전해의 기병대가 태산군이 열어놓은 현로를 따라 폭풍처럼 진입했다. 그 선두에는 관우가 있었다. 그의 청룡 오늘도가 내리꽂힐 때마다 공기조차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은빛 궤적이 한번 휨을 돌 때마다 적의 대형이 무너졌고 그 뒤를 이어 장비의 고함이 전장을 덮쳤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연인 장비가 간다. 장비의 장팔사모가 방패를 든 병사들의 대열을 종이장 찢듯 지디겼다. 조조군의 지휘부는 당황했다. 정면에 태산군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측면에서 들이닥친 유비의 기습은 치명적이었다. 그때 닫혀있던 담성의 성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여, 지금이다. 문을 열어라. 도겸의 외침에 성안 부대가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성 밖의 태산군과 유비군, 그리고 성 안에서 솟구쳐 나온 도겸군, 이 3면의 압박을 받은 조조군은 말 그대로 종이장처럼 찢겨져 버렸다. 대열이 무너진 조조군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담성의 석양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 붉은 노을 아래 조조의 포위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연합군의 함성이 담성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승리였다. 승리의 함성이 담성 일대를 뒤덮었다. 도겸을 비롯한 백성들은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와 구원군을 맞이했다. 유연덕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소. 사람들은 유비의 말 한 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꽃잎을 뿌렸다. 유비는 말에서 내려 부상당한 백성의 손을 잡았고 그 곁을 지키는 관우와 장비의 위용에 환호는 극에 달했다. 그 뒤편 묵묵히 말머리를 돌리는 이들이 있었다. 장패와 그의 태산군단이었다. 그들은 이번 전투에서 가장 치열하게 조조군의 측면을 타격했고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러나 환호는 그들을 비껴갔다. 백성들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태산의 산적이라는 깊은 불신과 경계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장, 우린 저들보다 더 깊이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박수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걸까요? 손관이 투덜거렸으나 장패는 아무런 대꾸 없이 핏물을 닦아낼 뿐이었다. 곁에 있던 창희는 유비의 행렬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싸움 뒤에 희망을 남기는군. 우리는 싸움 뒤에 공포만 남겨왔는데 말이야. 대장, 저런 게 진짜 영웅인 걸까요? 그날 밤 담성의 임시 진영. 유비는 공을 치하하는 잔치 대신 부상병들을 살피며 그들의 낡은 옷을 직접 고쳐주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장패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건가요, 장장군? 어느새 다가온 유비가 장패에게 술 한 잔을 내밀었다. 장패는 유비가 내민 술잔을 받아들며 그 너머로 지난 전투에서 잃어버린 동료들의 시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내 담담하지만 뼈있는 질문을 던졌다. 유장군, 당신은 왜 싸우는 거요? 당신에게는 저 백성들의 눈물이 훈장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태산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끼니보다 무거운 짐일 뿐이요. 유비는 대답 대신 나직이 웃었다. 장패는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소. 당신은 발붙이 땅 한 뼘 없이 이 천하를 떠돌지 않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고단한 유랑을 자처하는 거요? 태산은 험해도 우리 식구들이 발 뻗고 잘 자리라도 있지. 당신에게는 당신을 따르는 저 사람들을 지킬 땅조차 없지 않소. 유비는 그 날카로운 질문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담성의 밤하늘을 조용히 응시하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장장군, 태산은 높고 험해서 짐승들이 살기엔 좋지요. 하지만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언제까지나 험준한 산속에서만 살 수 없지 않소. 짐승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면 결국 누군가에게 먹히거나 누군가의 짐승으로 길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누구의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땅이 없으면 떠돌면 그만이지만 그 뜸마저 없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장패는 그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그 어떤 기만도 허세도 없었다. 오직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가득했다. 장패는 말없이 술잔을 비우고 일어섰다. 짐승이라. 어쩌면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짐승으로 키운 것일지도 모르겠군. 과연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 들판의 짐승 밥이 될지는 내 한번 지켜보리다. 장패가 떠난 자리, 창희가 슬그머니 유비의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유장군, 지난 싸움에서의 무용 정말 대단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그 협의라는 것에 대해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비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창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저 멀리 태산의 어두운 산맥과 담성의 밝은 등불이 기묘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장패와 창희의 마음속에 태산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대기 시작한 밤이었다.